이번 시간에는 10장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가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를 얘기하고요. 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 그런 뜻입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그런 함수를 우리가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운 것은 일변수 함수였죠. y가 x로 표현되는 일변수 함수. 그런데 독립변수가 어떤 상황에서 꼭 하나만 가지고 그 값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라는 걸 측정을 한다고 하면 실제 온도라는 변수가 체감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실제 온도 말고 바람의 속도가 체감 온도를 또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라는 것을 실제 온도와 바람의 속도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감 온도라는 것을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제 온도와 그리고 바람의 속도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그렇다면 체감 온도라는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죠.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독립변수가 세 개일 수도 있어요. 물론 4개, 5개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인 함수는 이변수 함수라고 하고요. 독립변수가 세 개인 함수는 삼변수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변수가 4개라면 당연히 4변수 함수, 5개면 5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즉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사변수 함수 그 이상 그런 함수들을 독립변수가 많다, 즉 하나보다는 많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개 이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다변수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까지는 많이 다룰 겁니다. 사변수 함수, 오변수 함수도 혹시 여러분들 그 전공 과목에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배운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부터 다뤄볼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니까 종속변수도 어떤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z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x하고 y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고 그걸 f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는 z는 f, xy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 함수를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x도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거고 y도 실수 전체에서 움직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x, y라는 것을 하나의 순서상으로 보면 그 순서상 x, y는 그 실수의 축이 두 개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2차원 실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2차원 실공간을 우리가 앞에서 3차원 실공간까지 배웠죠. 벡터 공간. 2차원 실공간은 R2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R2 안에서 x, y가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x, y가 R2 전체 집합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체까지는 안 가고 그 R2의 어떤 부분 집합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R2의 부분 집합 D를 선택을 하고 그 집합 D에 속한 실수의 순서상 x, y가 있을 때 그 x, y를 f라는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실수, 딱 하나의 실수, 함수의 규칙이죠. 두 개로 건너가면 안 되죠. 하나의 실수 f of xy 이리로 대응시키는 규칙, 그 규칙 f를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럴 때 x, y가 움직이는 전체 집합, 대문자 D로 표기한 집합입니다.
D를 F의 정의역, 정의역,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란 뜻으로 D라고 썼는데 꼭 D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어요. 함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다른 기호도 필요하니까 다른 집합 기호로 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라면 그냥 특별하지 않다면 D라고 쓸 수 있어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집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D라는 집합은 독립변수 x, y가 움직이는 집합이에요. 그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건너가는 거고요. 어떤 실수로. 그럴 때 D를 F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건너가서 생기는 값이 있죠. x, y가 대응된 어떤 실수 f of x, y 그냥 fxy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x, y는 정의역이라고 불렀던 D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거는 우리 관심 바뀌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fxy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겠죠. 그 집합을 f라는 함수의 치역, range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다뤘던 것처럼 함수의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 같은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먼저 하나 풀어볼게요. 요 정도만 가지고 정의역, 치역 요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또 예제 푼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주어진 함수 fxy가 그럼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기됐어요. x 곱하기 로그 ln이라고 썼으니까 여기 있는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밑수가 2가 되는 수지요.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된 함수예요.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고 f 3,2를 구해라. 이건 3,2가 어디로 가냐라고 묻는 거죠. 함수값. 그렇죠? 3,2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앞에 있는 3이 x의 값입니다. 뒤에 있는 2가 y의 값이고 그렇죠? 그럼 그 값을 x 3을 대입하고 y 2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 곱하기 했으니까 3 곱하기 로그 y의 제곱 그랬으니까 2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x의 값을 빼줄 거니까 3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3 곱하기 로그 2의 제곱은 4고 3을 빼면 1이니까 로그 1이네요. 근데 로그 1 하는 것은 0이지요. 2의 0승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3을 곱해도 0입니다. 그렇다면 함수값 f 3,2는 0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의역을 구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의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역이 어디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식만 주었다면 우리 1학기 때 함수에서 다룬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역은 이름이 자연 정의역입니다. 자연 정의역. 자연 정의역은 그 식을 가지고 함수값이 존재하게끔 해주는 가장 큰 집합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정의역 구하려고 하면 우리 1학기 때도 연습을 했지만 만약에 식에 분모가 있다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루트 안에 어떤 값이 있었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로그 하는 값이 있었다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어떤 로그가 되든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집합이 돼야 됩니다. 즉 교집합을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식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x 곱하기 로그 y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표기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x는 그냥 곱해지는 값이니까 여기 x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로그 안에 있는 값이 이제 결정을 해주겠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x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넘겨주면 y제곱이 x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xy 평면에서 주어진 점의 좌표가 x, y일 때 그 두 번째 좌표 y좌표를 제곱한 것이 첫 번째 좌표 x좌표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같다라는 게 어떤 곡선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제곱이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x가 y제곱, 이건 포물선이다라는 걸 알지요.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x가 y제곱하고 플러스로 표현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우리 오목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1학기 때 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배웠었죠. 그걸 돌려놓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오목, 왼쪽으로 오목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오른쪽으로 오목한 포물선이죠. 그렇죠. 이 포물선이 x는 y제곱이죠. 그렇죠. 이 포물선의 식이 x는 y제곱이다라는 뜻은 이 포물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다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여기 x의 값하고 여기 y 값을 제곱한 것하고는 항상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y제곱이 x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제곱이 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선상에서 이렇게 x축하고 평행이 되는 그런 직선을 그어 본다면 이 점에서 좌표가 xy일 때 x하고 y제곱이 같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 볼까요? 그렇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생각하면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이니까 y의 값은 똑같아요. x축에서의 높이. 그렇죠? 같은 y 값을 갖습니다. 같은 y 값을 갖는데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니까. 그렇죠?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이 점의 x좌표의 값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x하고 y제곱이 같은 경우였으니까 x의 값이 더 왼쪽으로 갔죠. x의 값이 더 작아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x의 값이 y제곱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같았는데 x값이 왼쪽으로 가서 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y제곱보다 작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y제곱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포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포물선의 왼쪽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포물선은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물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빗금친 이 부분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을 좌표가 x, y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그 좌표 x하고 y에 대해서 x와 y제곱을 비교하면 x의 값이 y제곱보다는 작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역을 골라냈습니다. 해서 바로 여기 빗금쳐 있는 이 영역이 주어진 함수가 그 x하고 y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여기가 d가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식이 로그 하나만 가지고 제한되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다른 제한은 없어요. 분모가 있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의역, 치역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우리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전체의 집합을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
잘못 썼어요. y는 fx. 예, 이렇게 y는 fx. 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니까 이 점은 당연히 여기 x, 예, 여기를 y라고 하면 x, y, 예, 이런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있는 y는 이 곡선 위에 있는데 이 곡선의 식이 y는 fx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y하고 fx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y라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x, fx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정의역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예, 함수 값을 두 번째 마지막 좌표로 갖는 그런 점들, 그런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예, 이 곡선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 그렇죠? 예, 이변수 함수건 삼변수 함수건 똑같이 합니다. 예, 앞에 독립변수가 2개 또는 3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변수 함수면 2개, 삼변수 함수면 3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좌표, 종속변수로 표현되는 예, 그 좌표는 앞에 독립변수의 그 함수에 의한 함수값, 그 함수값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다고 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변수 함수는 예, 종속변수를 z로 표기를 해서 z는 f, xy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 x, y가 움직이는 영역, 정의역이 있겠죠. 이 함수의 정의역. 그걸 d라고 했을 때 예, 그래프는 이제 x, y, z 변수가 3개니까 3차원 공 가서 움직여야 돼요. x, y, z는. 그렇죠? 예. x, y, z 전체의 집합인데 여기서 앞에 있는 x, y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D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 변수 z는 앞에 있는 이 독립변수 2개 이것의 f에 의한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그래프는 뭐가 될까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독립변수는 x, y, R2에서 움직이죠? 예, 2차원 실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여기 점이 있어요. 예, 이 집합을 D라고 잠깐만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x, y가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이것이 f에 의해서 어디로 가겠죠? 실수로 옮겨지겠죠? 그렇죠? 그 함수값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함수값을 z축에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z라고 하면 예, 요 점의 좌표가 x, y, z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z를 어떻게 선택을 한 거냐 하면 예, f라는 함수가 옮겨놓은 값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fxy 이렇게. 그럴 때 x, y, fxy를 다 모아놓은 집합. 그렇다면 당연히 x, y가 여기 평면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움직이니까 2차원 공간에서 움직이죠. 그럼 그 2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값들을 다 모아놓는 것도 2차원 입체가 되겠죠. 그 2차원 입체는 우리가 예, 공면이라고 불러요. surface, 공면. 예,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공면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공면은 평면이겠죠. 그렇죠? 예, 그 주어진 영역, 정의역이 움직이는 그 평면하고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됩니다. 그런데 휘지는 않은 그런 평면이 가장 간단한 걸 거고 그걸 휠 수도 있겠죠. 함수라는 규칙이 휘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면이 생겨요.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변수 함수의 상,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공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Z는 fxy, 이것은 공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재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함수 fxy가 6-3x-2y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입니다. fxy를 z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게 가정하면 이 식은 fxy z라고 두었으니까 z하고 6-3x-2y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x, y 부분을 넘겨서 정리를 해볼까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다.
예,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거 어떤 평면의 일반식이구나 하는 걸 알죠? 예, 물론 이렇게 는 6이다라고 쓸 수도 있고 넘겨서 마이너스 6 해놓고 는 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이다 이렇게 쓰거나 3x 플러스 2y 플러스 z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쓰거나 그렇죠? 예, 평면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평면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라 할 때 그 직선의 절편을 가지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절편을 구하면 됩니다. 절편하는 것은 우리 직선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직선의 식이 있을 때 그 직선의 절편할 때는 x를 0으로 두든지 y를 0으로 두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 x를 0으로 둔다라는 것은 y 말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를 0으로 뒀다라는 것은 x 말고 나머지가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x 말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떨굴 수 있고요. y 말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떨굴 수 있고요. z 말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떨굴 수 있어요. 그때의 값들이 각각의 절편이 됩니다. 예,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y와 z를 0으로 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3x가 6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x절편. 자, 그 다음에 x의 값과 z의 값을 0으로 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2y가 6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y는 3이 돼야 되죠. 그 값이 y절편. 어렵지 않죠? 예, x하고 y의 값을 0으로 떨구면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z는 6이 돼야 돼요. 이 값이 z절편. 그러니까 x절편은 2이고 y절편은 3이고 z절편은 6인 그런 평면의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을 써주는 거예요. x절편 x축에다가 2 설정하고 y절편 y축에다가 3 설정하고 z절편 z축에다가 6 설정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 절편 3개를 지나가는 평면이에요. 이 절편 3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 영역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는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겠죠. 이 삼각형을 휘지 말고 그 평평한 상태에서 잡아당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잡아당겨서 무한히 가면 돼요. 예, 여기 기호는 숫자 무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한히 잡아 늘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무한히 잡아 늘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 평면이 바로 z는 6-3x-2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의 예제 3번 볼까요? 이번에는 gxy는 루트 9-x제곱 y제곱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변수 함수니까 gxy를 z라고 두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루트 9-x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z의 제곱은 루트 치우고 9-x제곱 y제곱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을 갖게 되죠.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9다. 당연히 여기 있는 좌표 얘가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플러스 z-0의 제곱 이 값이 3의 제곱 이렇게 표기된 거니까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3인 9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9의 일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 있던 식은 z는 루트하고 표기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어쩌고라고 표기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z가. 그렇죠? 그래서 z가 0 이상이다라는 걸 착안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z가 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xy 평면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래쪽 반 9라는 것은 없애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에서 위쪽 반쪽 9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 이렇게 표기되는 9 중에서 그 9의 xy 평면 위에 있는 부분만 취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래쪽에도 이렇게 반쪽 9가 있을 텐데 아래쪽 반쪽은 예, 버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3이겠죠. 예, 이렇게 xy 평면 위에 있는 부분만 예, 반 예, 이렇게 가지고 왔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예, 이제 우리가 평면하고 예, 구 예, 이런 그 그래프는 그려봤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평면 예, 이변수 함수가 어떤 평면이었다 그러면 절편 가지고 그리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가 어떤 구였다 그러면은 금방 그냥 풀어서 루트 없애고 제곱해서 풀어서 기본형으로 고치면 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인 이변수 함수가 전부 이런 것들만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그릴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예, 답은 여기 제목처럼 등 위 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 위 곡선, 위치가 같은 곡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는 XY 평면에서 위쪽으로 얼만큼 갔는가 하는 그런 위치, 또는 XY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얼마 높이만큼 내려갔는가라는 그런 위치,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그 위치가 같은 곡선이다라는 뜻으로 그 수준이 같다, 그 레벨이 같다라는 뜻으로 예, 레벨 커브라고 해요. 레벨 커브.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벨. 예, 위치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수준. 레벨. 예, 이렇게 레벨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등위 곡선. 그러니까 당연히 예, 여기서 수준하는 것은 Z축으로 얼만큼 갔을까라는 것을 부호를 줘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값이 같다라고 하면 Z는 K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Z는 K 위에 있다. 자, 그렇다면 Z는 K가 표기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걸 알면 되는데, 예, Z는 K라는 것은 당연히 평면이에요. 그렇죠? 예, XY 평면으로부터 K만큼 가 있는 그런 평면입니다. 그 평면의 식에 Z는 K지요. 그러니까 예,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세 번째 좌표, Z좌표는 다 K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K가 음수다 그러면 이 평면은 XY 평면 아래쪽에 내려가 있으면 됩니다. K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렇죠? K가 0보다 크다면 위에 있을 거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힌트가 됐어요. 네, 어떤 공면을 그릴 텐데, 즉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공면인데 그걸 그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이변수 함수의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걸 살펴보면 돼요. 예, 그래서 Z는 fxy라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Z는 K라는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잘라냅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 곡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주어진 곡면을 이렇게 생긴 곡면을 예, Z는 K라는 평면으로 쳤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곡면 안에 있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은 Z는 K라는 평면으로 쳤으니까 이 평면에도 있으면서 Z는 fxy라는 곡면을 친 거니까 Z는 fxy라는 곡면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면의 식도 만족하고 이 평면의 식도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여기 Z와 여기 Z는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게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은 결국 fxy가 k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fxy가 k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변수 함수 z는 fxy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식 fxy를 k라고 놓은 이 식을 갖는 곡선 fxy는 k 이런 식을 갖는 곡선 예, 이 곡선을 이 곡면, 이 이변수 함수 z는 fxy의 등 위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같은 위치에 있는 곡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그림을 보면 예, 여기 곡면이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주어진 이 곡면의 식이 예, Z는 fxy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예, K라는 값을 정해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치는 거예요. 이 곡면을. 그렇다면 K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곡면 상에 있는 어떤 곡선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여기 이만큼을 3이라고 하면 예, 이 값은 K는 3으로 친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K가 3인 경우니까 f, xy는 3 이런 식을 갖는 곡선이 되죠. 예, 여기가 4다 그러면 이만큼 높이가 4라고 하면 예, 그렇다면 여기 잘려 나온 이 곡선은 당연히 fxy가 4 예, 이런 식을 갖는 거죠. 여기 5라고 하면 예, 여기서 이렇게 잘려 나온 이 곡선은 fxy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여기 있는 이 같은 위치에 있는 xy 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이 곡선들을 예, 이 곡면의 등위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등위 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이 곡면 위에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예,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형해서 그려도 돼요. 자, 그렇다면 K가 3인 케이스는 이렇게 수직 사형되니까 예, 이런 곡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K가 3일 때 등위 곡선인 거고 K가 4일 때를 이렇게 수직 사형하면 예, 이런 곡선이 생기겠죠. 이건 K가 4일 때 이 곡면의 등위 곡선이 되는 거고 K가 5일 때 곡선을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 사형하면 이런 곡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값은 K가 5일 때 주어진 곡면의 등위 곡선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등위 곡선을 가지고 전부 차곡차곡 K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우리 3D 프린터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 해서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그 층마다 똑같은 그 곡선 모양을 쭉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가 하나 생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쳐봐서 예, 그때 K, 각각의 K마다 모든 실수 K마다 이렇게 곡선들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것을 이렇게 쭉 쌓아 올리면 예, 전체 곡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곡면이 어떤 모양인지 모를 때는 예, Z는 K로 그 곡면을 쳐낸다. 단층을 살핀다. 그렇죠? 그러니까 Z는 fxy 위에 있으면서 Z는 K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곡선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식은 당연히 같은 Z니까 같다고 놓으면 fxy는 K 이런 식을 갖는다. 그렇죠? fxy는 K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변수 함수는 상수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fxy는 K 이게 등위 곡선이고 이 뜻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 y가 k로 옮겨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f에 의해서 k로 옮겨가는 x, y를 다 모아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위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주어진 이변수 함수 f에 의해서 전부 같은 값 k로 가는 점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게 뭔가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k로 가는 x, y 전체의 집합, 예, 바로 인버스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xy는 k다라고 표기를 하는 건가 하는 것과 f 인버스 k라고 표기하는 것과 같은 집합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역상으로 이변수 함수의 역상으로 표현된 거다. 이변수 함수의 역상으로 표현된 것은 등위 곡선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연습을 해볼까요? 예, 예제 4번 보세요. K가 마이너스 6일 때, 0일 때, 6일 때, 12일 때 이런 4개의 K 값에 대해서 이변수 함수 fxy는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이 이변수 함수의 등위 곡선을 다 그려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fxy라는 값을 k로 주면 되고 k를 이렇게 네 가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이 K라고 두면 예, 오른쪽에 있는 6-3x-2y가 K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식은 여기 변수 두 개니까 직선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넘겨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2y가 6-k다. 이렇게 표준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3x 플러스 2y는 예,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하고 풀었다면 당연히 넘겨주고 2로 나눌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는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전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니까 등위 곡선들은 전부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에다가 마이너스 6, 0, 6, 12 이렇게 대입해 보면 돼요.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 보면 예, 첫 번째 것은 3x 플러스 2y는 1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렇죠. 예, 0을 대입한 것은 3x 플러스 2y는 6이 되겠죠. 그렇죠. 6을 대입한 것은 0이 되겠죠. 3x 플러스 2y는 0. 그렇죠. 12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각각 k가 마이너스 6일 때, k가 0일 때, k가 6일 때, 예, k가 12일 때 이렇게 전부 나란한 예, 직선군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